몸짓은 천지를 뒤흔들고 마음은 천하를 넘나든다. 거칠 것이 없는 용맹스러운 기상.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 몸짓이 다시 조선 무사의 혼을 부른다. 지상에서 마상까지 24가지 기에 무예 24기로 불리는 우리의 전통 무예다.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무예. 하지만 한 권의 책이 있어 수천 년 민족의 혼과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 무예 동아리 이화 한결이 막바지 공연 준비에 분주하다. 7, 8. 시연할 때만. 앞머리로 가려요. 그럼 그냥 하고 귀걸이 뭐 길게 뭐 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반지들은 확실히 빼줘. 지금 월도 준비해 주세요. 1년 동안 갈고 닦은 무예를 선보이는 자리다. 신입 회원들이 공연 첫 막을 열었다. 올해로 16년째 무예 동아리 이화 한결이 선보이는 무예는 조선의 전통 무예인 24기다. 이들은 쌍검의 기본타를 응용해 쌍검무까지 개발할 정도로 24기의 매력에 빠져 있다. 변화되는 세태 속에서도 24기 무예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검도 같은 경우에는 칼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상무에는 말이 없어서 못 쓰지만 기창이라든지 월도라든지 또 뭐 있지? 쌍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해보거든요. 우리 학년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르고 찌르고 바로 치고. 이른 아침 힘찬 기운이 도심 공원을 채운다. 무예 24기 모임의 아침 수련 현장이다. 힘들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들죠. 얼마나 힘든데. 이들의 목표는 검을 통한 자기 수련이다. 내장이에요. 내적으로는 이게 뭐냐. 장엄하고 외적으로는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24기 무예 강습은 이제 이곳 시민들의 심신수련터로 자리 잡았다. 살상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좀 꺼림칙한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살상 무기가 아니고 운동을 하는 그런 체력 단련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니까 이 운동이 너무 이렇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의 모든 근육을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을 닦는 무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24기. 불격. 무예 24기는 조선시대엔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호국 무예였다. 응살쭉, 응살쭉, 최상견. 정조의 어명에 따라 편찬해 어정 무예 통지로 불렸던 무예 도보 통지는 무예 24기를 담고 있다.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 무예의 정수를 집대성한 우리의 전통 무예서다. 조선의 무예를 총망라하여 조선 무예의 본보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는 한교의 무예제보, 사도세자의 무예신보의 개통을 잇는 책으로서 잊혀져가는 조선의 무예를 찾아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조선 무예의 그 연원을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의 또 다른 가치는 실용성에 있다. 총 4권의 책에 1권의 언해본 해설서를 덧붙였다. 무예 동작의 연결세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해 누구든지 쉽게 접하도록 했다. 치밀한 고증과 실용성을 염두에 둔 편찬 작업. 그래서 무예 24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무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역사문화 탐방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임금이 행차에서 머물렀던 화성 행궁. 이곳에선 매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오전 11시 무렵 무예 24기 보존회 회원들이 공연을 준비한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무예 24기 보존회 시범단입니다. 7년 전 결성된 무예 24기 보존회는 잊혀져가는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곳에서 상설 공연을 펼쳐왔다. 24기 무예는 창, 검과 같은 병장기 무예가 주류를 이룬다. 긴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창. 방어와 공격에 모두 효과적이다.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은 주로 상대를 찔러 공격한다. 빠르고 강렬한 몸동작이 위협적이다. 도는 검과 달리 한쪽에만 날이 있는 병장기로 베는 데 적합하다. 무예 24기 공연은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야 너무 많아. 못하겠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그런 노력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증거물이 있다는 게 되게 기뻤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화 있는지 몰랐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무예 24기에는 창, 검, 도 외에도 독특한 병장기 무예가 있다. 등패는 등나무로 만든 방패와 함께 요도나 표창을 사용하는 무예로 방어에 효과적이다. 곤방은 일종의 막대기로 봉의 끝에 압출하는 칼날을 장착한 무기다. 현고는 곡물 타작에 쓰는 도리깨를 응용했다.
연속 공격이 쉽고 타격력이 강해서 어떤 무기보다 위력적이다. 낭선은 외구의 긴 칼을 제압하기 위한 특수 무기다. 가지 사이에 있는 철심에 독을 묻혀 상대를 제압해 누구도 쉽게 대적할 수 없었다. 광명의 한 공원. 주말을 맞아 문화축제가 열렸다. 전통 검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검술은 이내 춤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전통 검무다. 이 검무는 24기 무예와 관련이 깊다. 24기 중 하나인 본국검은 검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작 없이 전후 좌우 변화무쌍한 자세를 보인다. 검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는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칼춤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공식, 말하자면 방식과 많이 닮아 있어요. 검무는 박자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박자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지만 몸이 힘도 아주 덜 들고 그 다음에 표출이 자연스럽거든요. 이 본국검법이 그 시연되는 방식이나 과정이 그런 박자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연을 해보니까. 무예 도보 통지에 따르면 본국검의 뿌리가 신라의 황창랑 설화에 있다고 전한다. 칼춤을 추며 백제왕을 죽이려던 황창랑은 계획에 실패해 처형당했는데 훗날 신라인들이 그를 추모하여 칼춤을 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기 전 검무는 남성들, 그것도 군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검무와 검술은 동일한 연원에 그 맥이 닿아 있다. 특히 무예 24기 중 하나인 본국검은 황창랑 설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본국검은 무예 24기 중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무예다. 예도는 환도라는 날카로운 칼을 쓰는 조선 검법의 핵심이다. 모두 28가지의 연결세가 있는데 칼을 공중에 던졌다 받는 여선 참사세, 칼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돌리는 양각 적천세와 같이 독특한 동작이 돋보인다. 이 예도는 무예 도보 통지에 조선 세법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고유의 무예다. 24기 보존회의 윤독회 시간. 매주 목요일 무예 도보 통지를 낭독하며 그 뜻을 새긴다. 지난 시간 익힌 검법의 동작세도 점검해 본다. 거정 세자즉 거정 격야 법능 인물은 다음 13번 요격세. 요격세자 즉 요격야 법능 횡충동살 신보수검 지락실내 차일격자 검중기수격야 좌가무수 우가구수 참사세 향전 진보 요격간법 영린간법 그래 뭐 이 다 시들시들한데
그리고 이제 그의 전법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부대의 협동 작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최근 24기 보존회는 조선과 중국, 일본의 무예 교류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날은 삼국 병장기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효과적인 무기는 길이가 12척이 넘는 창이었다. 중국도는 무겁고 칼등이 두터운 반면 외검은 가볍고 그 두께도 얇다. 폐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실제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칼집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완전 중국 영화도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 칼들이 많지, 그지? 이 요도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칼들이 대단히 투박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칼들이라고. 이런 칼은 뭐라고 그래? 응? 닫지. 응. 뭐라고? 닫지. 중국도와는 달리 외검은 칼집이 있었다. 당시 내전을 거치면서 검술이 발달했던 일본은 끈을 이용해 허리띠에 검을 뒤집어 찼다. 평상시 휴대할 때는 뒤로 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조선의 칼은 환도였다. 기마의 전통이 기마. 칼 자루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칼이 환도입니다. 띠돈이라 불리는 고리를 단 환도는 어떻게 폐용했던 것일까? 왕을 능면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아들아. 최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인들이 칼을 손에 들고 다니는 장면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연출이다. 조선 후기 풍속화를 보면 칼자루를 등 뒤로 가게 해 허리춤에 폐용했다. 하지만 고리를 활용해 손쉽게 돌려찰 수 있었다. 기병들은 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기병들은 좀 내려찼다고 허리 쪽, 그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돌을 360도 회전하는 고리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들은 일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지. 일본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데. 독창성과 함께 삼국의 무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중 장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조선 무사들은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임진왜란 때 그 장창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12세, 12가지 자세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12가지 자세는 그 무예제보를 이렇게 편찬했던 한교가 기호신설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넣었던 거죠. 두 손으로 큰 칼을 쓰는 쌍수도는 명나라의 검법을 수용한 것이다. 원앙지는 장창소, 등패소, 낭선수 등 12명이 한 부대를 이루어 적을 공격하는 진법으로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개발했다. 조선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 전투에 활용했다. 24기 무예는 일본의 검술도 받아들였다. 빠르고 강렬한 검법을 구사하는 외검. 숙종 때의 무인 김채건이 일본에서 직접 배워온 것으로 전한다. (24기) 무예 중 교전 또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교전은 김채건이 외검을 응용해 만든 무예로 24기 중 가장 늦게 완성된 검법이다. 견적, 줄검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가 쭉 되다가 마지막에 투금 상박이라고 해서 칼을 던지고 상박 서로 씨름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아마 이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씨름 기술들이나 이런 것을 보탠 것이 아닌가. (24기) 무예의 본거지 화성행궁. 오늘은 이곳에 특별한 잔치가 마련됐다.
24기 보존회 회원인 최영국 씨가 장가가는 날이다. 모르는만 이렇게 보는 놈이 세상에 어딨어? 원래 저기 간머리 있어. 빨리 들어가서 해. 무예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서투르다. 빨리 와 빨리. 최영국 씨는 24기 무예에 매료돼 무사의 길을 택했다. 선배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부도 그런 최영국 씨의 선택에 기꺼이 함께했다. (24기) 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호 씨의 감회는 남달랐다. 최형국 씨는 시작부터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동지이자 제자였다. 수리는 복식이 귀한 계절은 모두 그리고 시자와 수목께서는 하객들에게 혹시 24기 일로 그동안 결혼을 미뤄온 것은 아닌지 염려해온 터였다. 보존회 운영이 쉽지는 않지만 회원들은 이제 한 가족이 돼가고 있다. 김영호 씨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힌 한 무인에게 관심을 쏟아왔다. 무예 도보 통지의 실기를 총괄했던 백동수란 인물이었다. 하지만 백동수의 행적을 복원할 자료가 부족했다. 백동수가 그 당시 무예도보 통지의 편찬을 주도하고 일했을 시대의 그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대단히 수염도 무성하고 건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무예의 어떤 성격들로 봤을 때 백동수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백동수의 흔적을 찾아 헤맨 지 7년. 김영호 씨는 역사 속 무인 백동수를 되살려냈다. 백동수는 당시 맥이 끊어진 격구와 외검을 복원하여 무예 도보 통지를 오늘에 있게 한 주인공이다. 연암 박지원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덕무, 박재가 같은 분들하고 아주 친밀했었고 또 그 학문으로도 상당히 그 당시를 대표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학문을 토로할 정도로 뛰어났던 분이면서 또 생활 자체가 상당히 의욕적인,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왔던 인물이었다. 조선의 무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색이 없다. 단지 이 사람의 출생이 서울이었고 또 무인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덜 알려졌던 것일 뿐이지 백동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4기 보존회의 하루는 수련의 연속이다. 권법은 적과 맞붙어서 싸우는 백병전의 필수적인 무예다. 24기 보존회의 수련 시간은 하루 4시간 안팎. 절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 한번 연습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장지에다 힘 빼. 가삼지에다 힘 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밀으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쉽지만은 않은 길. 이들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수원에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통무예에 관심이 좀 있었고 해서.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것을 또 되살려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감이죠. 수련은 쉴 틈 없이 이어진다. 달 모양의 월도는 동선이 큰 무예로 여성 무사 황민희는 지금 이 월도에 심취해 있다. 24기 중에 지금 제가 공연 투입돼서 하는 게 지금 한 4가지, 5가지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건 월도. 여자로서 저걸 한다는 거에도 매력이 더 있거든요. 사람들이 더 여자도 저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더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타로 이날은 김영호 씨가 직접 지도에 나섰다. 잘못된 거지. 교전은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만큼 연습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들이 전타는 왼발이고 그타는 오른발 여기 이것을 하는 거 있냐. 힘들어도 조선 무예를 잇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이들이었다. 200여 년 전 무예도보 통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탑골공원은 18세기 실학의 메카였다. 지금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희게 빛난다 하여 백탑으로 불렸는데 18세기 이 탑 아래 모였던 젊은 실학자들이 바로 백탑파다. 학문과 세태를 논하며 시대를 이끌고자 했던 백탑파. 이들은 무예도보 통지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무인 백동수뿐 아니라 학자들도 함께했다. 규장각 검사관 이덕무는 고문헌을 연구해 내용을 고증했다. 당시 젊은 실학자로 촉망받던 박재가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그 역시 규장각 검사관으로 임명돼 무예도보 통지의 판본이 되는 글씨 하나하나를 정리했다. 이 세 명은 모두 다 서얼입니다. 서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들은 남들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고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무예도보통지라는 한국사의 한 획을 긋는 무예서를 만들게 된 중요한 동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예도보통지는 동양 최고의 종합무예서로 평가받고 있다. 현실과 실질을 중시한 실용성이 돋보이는 무예서다. 이제 그 일러두기에도 무려 19번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오늘에 충실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견지한 것이 무예도보통지의 금의 정신이라면은 용의 정신은 이런 편안한 날 아무 그렇게 위협이 없는 때에 필요한 책, 유용한 책을 펴낸다. 무예도보통지의 실용성은 그림에도 나타난다. 연결세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총도는 당시까지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그런데 무예도보통지의 사파는 김웅도가 그린 오륜 행실도와 그 화풍이 닮아있다. 우선 이 말 갈퀴라든가 그 말의 그 활력 그리고 무사들의 그러한 달리는 일종의 그 안정성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파는 무예도보통지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일성록에 따르면 무예도보통지의 사파는 궁중화원이 담당했는데 김웅도의 화풍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무예도장. 얼핏 태권도를 연상시키지만 몸짓이 남다르다. 우리의 전통 무예인 수박도다.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수박도라는 거는 되게 무도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뭐 어떤 절제와 뭐 겸손 이런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수박도는 특히 허리 힘을 강조해 날렵한 발기술과 맨손 기회를 자랑한다. 수박도를 30년째 수련해오고 있는 황현철 관장은 부친이 복원한 수박도의 맥을 잇고 있다. 1960년대
환기가 복원한 수박도는 그 연원이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던 이 무예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그 명맥이 끊겼고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맥을 잇게 한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의 권법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걸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었다고. 최초로 그 이제 무예도보 통지를 접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이제 그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권법보편에 그 수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 역사에 접해 있는 그 이런 이름이구나.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모든 그 정력을 거기다 다 쏟으셨죠. 집념의 한 무인과 무예도보 통지와의 만남. 수천 년 이어져 온 무예혼이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우리의 기마 문화를 알리는 경마문화제가 열렸다. 조선시대 무관의 등용문인 마상무예도 선보였다. 쌀이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공을 활로 맞추는 모구는 조선시대 즐겼던 모의 사냥놀이였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막 빨간색 있고 말이 막 뛰니까 막 흥분되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전통 무예인데도 자주 접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아요. 애기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마상무예는 일찍이 고구려 시대부터 수렵과 전투에 활용됐다. 조선 정조시대 들어선 무예 24기 중 마상무예 6기가 무예도보 통지에 수록된다. 깃발이 달린 창을 사용하는 기창은 조선 초기부터 무과 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다. 무과 시험엔 격구도 속해 있었다. 격구는 장시라는 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 문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잊혀졌던 마상무예는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단의 복원과 보급으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한민족 마상무예단은 강원도 속초에 수련터를 두고 있다. 마상무예 수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예 강습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잠깐 기다려. 올려놓고요. 뭐 배우는 거야, 학생은? 네? 뭐 배우는 거야? 하라고 말이에요. 하라고. 말이요. 얼마 됐어요, 배운 지? 한 5달 정도. 왜 배워요? 그냥 항아가 하길래 저도 따라하려고.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는 것 같아요? 활. 손가락 거는 거 방식 있지? 말에 오르기 전에 기본 무예부터 익혀야 한다. 여기. 아니 그냥 안 빠져 절대. 다시 한번 엄지 걸어. 아니 엄지 걸어서. 아니 그렇지. 손가락이 바깥으로 가. 그렇지. 맞아. 기회뿐 아니라 전통 무예에 담긴 정신까지 심어주려 한다. 저희 나라 전통의 어떤 기마민족성이라든가 요즘 뭐 고구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그 대륙을 누비던 그런 고구려의 기상 같은
그런 기마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민족애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민족 전통 마상무에다는 하루도 수련을 거르지 않는다.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말을 타고 하면 연습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련한 지 6개월. 신입 회원에게는 마상무의 준비부터 만만치가 않다. 마상 편곤 자세를 익히는 중이다. 자칫 부상을 당할 수 있기에 교관의 지도는 더 엄격하다. 그러니까 요쪽을 가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요쪽.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줘야겠는데. 그러니까 탕에서 딱 끊어야지. 그렇지. 딱에서 딱 끊고. 그렇지. 마상 편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휘두를 때 잘못하게 되면 이 조그만 좌편이 그게 마체나 사람을 때리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 마체를 피해서 쓸 수 있는 그 각, 그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마상 편곤은 일반 편곤보다 자루를 짧게 해 기병들이 착용했는데 그 파괴력이 대단했다고 전한다. 마상무에는 지상무에보다 배 이상의 수련이 필요하다. 제대로 이제 할 때는 약 한 8시간씩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고 겨울에는 이제 특히 이 지상무에 쪽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는 거의 이제 마상무에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마상무에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섭 단장.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겼던 마상무에를 90년대 중반에 최초로 복원했다. 마상무에는 우리 민족의 숨결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새로 나온 문화가 아니고 이미 과거 고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숨결이므로 잊혀졌던 것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우리 어떠한 그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또 중요한 고리가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과 체험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동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돌보는 일도 마상무에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체력이 뛰어난 제레마 23피를 어렵게 마련했지만 돌보는 일이 더 힘들다. 하루에 2번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주로 어떤 거? 지금 원래 말사료가 있는데 말사료 자체는 조금 비싸고 그래서 좀 뭐랄까 가격이 좀 낮은 소사료 좀 먹고 있죠. 우리 것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를 마상무에였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마상무의 수련장을 찾았다. 수련장이 모처럼 활기에 넘친다. 최근 마상무의 공연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터였다. 말의 질주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마상무예가 펼쳐진다. 두 개의 검을 사용하는 마상 쌍검은 몸을 좌우로 비틀어 적을 재빨리 베는 자세가 압권이다. 조각달 모양의 큰 칼을 사용하는 마상월도는 마상 쌍검과 함께 조선 후기 기병들이 익혔던 필수 무예다. 학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마상제는 조선 기마술의 진수다.
말 등에서 서거나 눕는 자세를 취하는 마상제는 적의 무기를 피하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무예다. 멋있고요. 우리나라 전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상무예라는 걸 처음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머릿속에도 와닿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될 것 같아서 저도 뜻깊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지금은 시민의 휴식처지만 조선의 꿈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다. 24기 보존회의 주말 공연이 한창이다. 삼지창으로 알려진 당파는 모두 7가지의 동작으로 이어져 있다. 긴 창에 창허리를 걸어젖혀 공격하기 좋은 무기다. 길이 6m에 이르는 죽장창은 대나무를 여러 겹 붙여 만든 긴 창이다. 이 죽장창은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익힌 무예다. 기창은 짧은 단창에 깃발을 단 것으로 평소에는 신호를 표시하는 깃발로 쓰이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무기로 쓰였다. 많은 창류 중에서도 긴 대나무에 가지를 세운 낭선은 그 모양이나 위력에 있어 단연 독보적이다. (24기) 보존회의 주말 공연엔 특별한 행사가 함께 재현되고 있다. 행사의 주인공은 화성 행궁에 행차한 조선 22대조 정조대왕이다. 장룡군은 들으라. 그대들의 용맹과 충성심에 짐은 매우 흡족하였다. 앞으로 더욱더 연마하여 짐의 충성스러운 장룡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정조는 이곳 화성에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다. 억울하게 죽은 생부, 사도세자의 능을 호위하기 위해 수원에 화성을 쌓고 친위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정조대왕은 수원에 있는 그 군인들을 갖다 훈련을 무예 24기로 시켰고 그 무예 24기의 어떤 무예들을 바로 묵과 과목으로 다 이렇게 편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묵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예 24기를 익혔고 그 무예를 익힌 군사들이 화성에서 거주하면서 바로 화성을 방어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화성과 장용영 설치는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부흥을 위한 토대를 닦는 작업이었다. 문과 무가 바로 이 새가 양날개로 날아가듯이 어느 한 가지만을 갖다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대왕은 그 무예 도보 통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면서 조선의 무예 전체를 집대성하고 그러면서 그 무예를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외세에 침략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5,000명의 장용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 24기. 그 기회와 정신을 담은 무예 도보 통지의 편찬은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화성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초등학교에선 매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한다.
네, 행궁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조선군이다. 조선군. 무예 24기 중 하나인 본국검 수련 시간이다. 동작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는 참을성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해봅시다. 발초 심사. 발초 심사. 한 바퀴 무르고 정면 향해서 내려치고 한 번에. 아이들의 몸짓에 힘과 기상이 실린다. 정조와 실학자들의 꿈이 서린 무예도부 통지. 지금 조선 무사의 혼이 되살아나고 있다. 무예 24기는 이제 우리 무예의 내일을 꿈꾼다. 몸짓은 천지를 뒤흔들고 마음은 천하를 넘나든다. 거칠 것이 없는 용맹스러운 기상.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 몸짓이 다시 조선 무사의 혼을 부른다. 지상에서 마상까지 24가지 기에 무예 24기로 불리는 우리의 전통 무예다.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무예. 하지만 한 권의 책이 있어 수천 년 민족의 혼과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 무예 동아리 이화 한결이 막바지 공연 준비에 분주하다. 7, 8. 시연할 때만 앞머리로 가려요. 그럼 그냥 하고 귀걸이 뭐 길게 뭐 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반지들은 확실히 빼줘. 지금 월도 준비해주세요. 1년 동안 갈고 닦은 무예를 선보이는 자리다. 신입 회원들이 공연 첫 막을 열었다. 올해로 16년째 무예 동아리 이화 한결이 선보이는 무예는
조선의 전통 무예인 24기다. 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는 한교의 무예제보, 사도세자의 무예 신보의 계통을 잇는 책으로서 잊혀져가는 조선의 무예를 찾아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조선 무예의 그 연원을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의 또 다른 가치는 실용성에 있다. 총 4권의 책에 한 권의 언해본 해설서를 덧붙였다. 무예 동작의 연결세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해 누구든지 쉽게 접하도록 했다. 치밀한 고증과 실용성을 염두에 둔 편찬 작업. 그래서 무예 24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무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역사문화 탐방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임금이 행차에서 머물렀던 화성 행궁. 이곳에선 매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오전 11시 무렵 무예 24기 보존회 회원들이 공연을 준비한다. 이들은 쌍검의 기본타를 응용해 쌍검무까지 개발할 정도로 24기의 매력에 빠져 있다. 변화되는 세태 속에서도 24기 무예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검도 같은 경우에는 칼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상무에는 말이 없어서 못 쓰지만 기창이라든지 월도라든지 또 뭐 있지? 쌍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해보거든요. 우리 학년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르고 바로 치고. 이른 아침 힘찬 기운이 도심 공원을 채운다. 무예 24기 모임의 아침 수련 현장이다. 힘들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들죠. 얼마나 힘든데. 이들의 목표는 검을 통한 자기 수련이다. 내장이에요. 내적으로는 이게 뭐냐? 장엄하고 외적으로는 용감하다. 이런 뜻이. 3년 전부터 시작된 24기 무예 강습은 이제 이곳 시민들의 심신수련터로 자리 잡았다. 살상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좀 꺼림칙한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살상 무기가 아니고 운동을 하는 그런 체력 단련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니까 이 운동이 너무 이렇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의 모든 근육을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을 닦는 무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24기. 불격. 무예 24기는 조선시대엔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호국 무예였다. 응살쭉, 최상견. 정조의 어명에 따라 편찬해 어정 무예 통지로 불렸던 무예 도보 통지는 무예 24기를 담고 있다.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 무예의 정수를 집대성한 우리의 전통 무예서다. 조선의 무예를 총망라하여 조선 무예의 본보기를 만들었다는 점.